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 뒤에는 아베가 있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 쪽에부터 레드팀이 되어버린 일본은 철저히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일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충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위대와 미얀마군의 장관급 교류, 쿠데타 주모자도 3번 방일, 아베 총리와 회담. 일본어판 뉴스위크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은 일본 재단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얀마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 재단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재단은 총 자산이 3,000억엔에 달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 법인입니다. 재단의 전신은 일본 정부가 관리하던 공영 경기였던 경정, 즉 보트 경주의 사업권을 따내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던 일본 선박진흥회로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했습니다. 자산의 규모만큼 일본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영역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방대합니다. 기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해양, 선박 지원 사업에서부터 학술 지원, 공익, 복지, 자원봉사, 해외 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자금력을 토대로 일본 재단은 세계 각지에 다양한 사업 자금을 조성, 기부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재단의 실질적 설립자인 사사카와 료이치입니다. 사사카와는 1932년 1인 1기 1함 경묘를 제안하여 2차 세계대전 말기 카미카제 특공대 개념의 창안자로도 알려져 있고 2차 대전 패전 후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 스가모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불기소 처분 후 추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하는 재능을 타고났기에 감옥에서도 아베 신조 조부와 인맥을 쌓고 그 후 국가에서 도박 사업을 개인에게 준 일본 경정협회를 만들어 막대한 검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명 사사카와 재단으로 불리는 일본 재단을 설립합니다. 한마디로 일본 재단은 일본을 대표하는 꼴구구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참고로 일본 재단 설립자 사사카와 료이치는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교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비 자금의 상당수가 일본 재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재단은 한국에도 엄청난 금액의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돈은 위안부 망언, 독도는 일본 땅 등을 외치는 토착 왜구들에게 영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재단의 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단의 연간 예산은 6천억 원 정도로 이 금액의 절반 이상이 해외 연구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까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안부 망언 논문을 발표한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도 일본 재단의 돈을 받고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싱크탱크를 주무르는 것이 바로 일본 재단입니다. 일본은 미국 사회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 외교 안보 현안과 자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 왜곡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고 일본을 편드는 친일파들을 전 세계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미얀마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 장의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군과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로 보이는 15명의 인물들이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사진 위에는 일본, 미얀마 장관급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체는 지금까지 설명한 일본 재단으로 날짜는 2019년 8월 23일 금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왼쪽에는 일본 재단의 사사카와 요헤이 회장,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는 일본 미얀마 협회의 와타나베 히데오 회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재단이 주최한 일본 미얀마 장관급 교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그 수수께끼의 끈을 풀기 위해서는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미얀마 양곤 항구에 해상 자위대 연습함이 기항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얀마에 들어온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미얀마 현지에서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국방 당국과 미얀마군은 급속하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미얀마의 떼인셰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협력 및 교류 촉진에 합의합니다. 2014년 5월에는 현재 쿠데타의 우두머리인 민 아웅 훌라잉 국군 총사령관의 초청으로 이와사키 시게루 국방부 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고 향후 자위대와 미얀마군과의 교류 등을 논하게 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민 아웅 훌라잉 국군 총사령관이 일본을 찾습니다. 이때 일본 재단의 사사카와 요헤이 회장도 동석했고 이렇게 일본과 미얀마의 군사 교류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미얀마군은 정기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2020년 미실시는 코로나로 인해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얀마군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일본 재단이 공개한 것입니다. 장관급 교류의 목적에 대해 일본 재단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소수민족 문제 등을 안고 있는 미얀마군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군, 본연의 자세 등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5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자위대와의 교류 외에도 미얀마 측의 재해복구 및 해양 안보 분야의 연수 희망도 전해지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일본 각지에 있는 자위대 기지, 방위대학교 등을 약 2주 동안 돌아보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일본 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쿠데타 우두머리인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의 일본 방문도 반복됩니다.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은 2014년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9년 총 3회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일본 정권의 핵심인 아베 총리, 스가 관방장관, 모기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014년과 2019년 방일입니다. 이때는 모두 미얀마 총선 전년이고 다음 해에 있을 미얀마 총선에 대해 아베 정권과 미얀마 군부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장관급 교류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위대에 의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위대는 미얀마군에게 각종 군사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장관급 교류, 그리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본은 현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게 일본 자위대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한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기고된 니가타 국제대학의 미얀마인 교수의 사설입니다. 미얀마에게 일본과의 강력한 군사 관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기 구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얀마는 현재 무기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서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려 하고 있다. 무기 수출 제한이 해제되면 일본은 미얀마에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마지막 목적은 무기 판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작성한 미얀마군의 무기 및 관련 장비의 조달 지도에 따르면 미얀마 교수의 지적대로 미얀마는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북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무기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조달처로 일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얀마의 행동은 일본의 행동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6월 가기 결정에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했습니다. 새롭게 책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무기 수출이 인정받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군사 장비 수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3월에는 미츠비시 중공업의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일본의 본격적인 무기 수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수출 대상으로 미얀마를 점찍은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실행하고 있는 작전의 노하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재단은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엄청난 비용을 사용하면서 자위대의 노하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기까지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은 일본 재단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드디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